북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주체철이라고 부르는 철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주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보면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로 철을 만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오늘은 북의 민족 자립경제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철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은 민족 자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세계는 오늘도 쉼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에 흔들려 피력에 척한 자기의 길 대신 남의 길을 택했던 나라들이, 고생이 두렵고 희생이 무서워 다른 길에 접어들었던 나라들이 다시 눈을 뜨고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산산이 찢겨져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길은 과연 없는가? 철. 수천 도의 뜨거운 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철. 지금 여기 황철에서는 철은 철이로 돼 주체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체철. 손끝에 닿으면 그 굳센 성질이 폐부로 흘러들며 업적의 대들보 마냥 민족 자존의 정신을 심어주는 우리의 철. 이 선생님은 산소열법에 의한 우리식의 선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큰 몫을 담당 수행한 김성남 설교원 동지입니다. 1년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그는 늘 이 산소열법 영광로 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영광로에서 영양으로 13년간을 일했습니다. 196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정말 그때 콕수로 생활을 뽑으려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콕수 값을 다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장원께서는 우리 영원장을 5번이나 찾아주셨습니다. 1965년, 66년, 67년, 68년, 83년 정말 어릴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콕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연탄으로 꼭 선철 생산 방법을 완성에 대한 교실을 간곡히 주셨습니다. 우리식의 제철법, 주체철 완성회로의 길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한 생을 바쳐 이 길에 거목의 연륜처럼 한 돌기 한 돌기 신념의 기둥을 쌓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총비서동지 황철의 노동계급을 한 품에 안아 우리식의 제철법 완성회로 힘있게 떠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황철에는 어디 가나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철의 도시가 자랑하는 여맹예술 선동대원들입니다. 젖샘을 뽑을 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유명원들은 북도 치고 깃발도 휘날리면서 어쩔 줄 몰라서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정말 우리 기술 우리 힘이 제일이라는 자존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섬에서 붉은기를 넣지 못합니다. 이 붉은기에는 우리 남편들이 철강제를 더 많이 뽑아달라는 부탁도 있고 우리 아내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1211거지를 지켜선 용사들이라는 믿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이어가며 계속 휘날리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 이것이 주체철에 흐르는 넋이었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의 심장에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주체철이야말로 북의 자력갱생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원과 기술 없이 북 자체의 기술과 원료로 철강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영상 초반에 콕스로 쇳물을 뽑으려니 이 콕스 값을 다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이런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콕스가 무엇일까요? 네, 철을 만들려고 하면 이 1000도씨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석탄을 태워서 연소율을 얻는데 이때 역천탄이 필요합니다. 그 역천탄을 가공한 것이 콕스라고 합니다. 아, 역청탄이요. 아, 네. 역천탄은 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고열을 내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역천탄은 한반도에서 거의 나지 않아서 전량 수입해야 하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온 북 입장에서는 역천탄을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요. 돈도 많이 들고요. 아, 그래서 이 콕스가 없는 상황에서 콕스 없이 철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콕스 없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나요? 북에는 역천탄이 없는 대신에 무척 많이 나는 정말 무진장 많은 석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연탄이죠. 역천탄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탄을 사용해서 철을 만드는 것. 이것을 두고 오랫동안 연구와 실험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연탄의 가장 큰 한계는 열량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광로에 산소를 주입해서 고열을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철을 만들어낸 것이 주체철 용법인 것이죠. 자력갱생 의지에서 비롯된 주체철의 탄생. 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도 눈여겨서 봐야 할 역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공장, 학교 혹은 마을마다 소규모 양어장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18만여 명이 거주하는 평양 평촌 구역에만 100여 곳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겠죠. 아, 그렇죠. 혹시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결재 서류가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때 되어라는 문서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김정일 위원장은 그 서명 후에 현지 지도를 떠났다가 야간 열차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인민들에게 물고기 공급에 관한 지시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된 셈입니다. 작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3대 식량 정책을 강조한 바 있지요. 그중에 수산업 분야의 과제로 어선의 현대화, 수산자원의 보호, 그리고 양어와 양식의 현대화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북에서는 물고기 기르는 것을 양어라고 하고 물고기 외에 바다 동식물을 기르는 것을 양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북의 양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양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속에 보다 큰 실리를 얻기 위한 좋은 경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평촌구역에서는 군중 양어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꾸준히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보면 지금 100여 개 단위들에서 양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양어 못들이 다 있는데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실제 양어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를 한 해 안에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대비적으로 해마다 계통적으로 누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뿔물둥이를 물고기들에게 단백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뿔물둥이의 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빛 조건과 온도 조건, 습도 조건입니다. 경험에서 보면 온도에서는 30도 내지 31도, 습도가 70% 정도일 때 알기역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빛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투광동을 달아주고 그리고 이거 온도 조건과 습도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방막을 친 집을 지어줬습니다. 물고기 모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뿔물둥이 생산량이 하루에 10kg 이상으로 거둬들고 있습니다. 양어를 하자고 보니까 우리 기업체는 양어장을 이렇게 건설할 부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소 건물들이 둘레를 따라가면서 1m 9 폭으로 자그마한 양어못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본 메기 양어를 하는데 면적은 크지 않지만 1년에 1톤 정도 생산합니다. 합리적인 양어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생산을 늘리고 있는 평양 미꾸라지 공장입니다. 여기가 우리 공장 조수못인데 물과 부지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양어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무르르를 띄우고 우층에서는 미꾸라지를 키우고 중간층에서는 미꾸라지의
배설물과 물고기 잔사를 이용해서 하려나 기념어를 키우고 아래층에서는 영종어와 잉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물고기량이 많은 조건에서 이 수질 보장도 중요합니다. 풍옥란과 쿤단백풀과 같은 이 물살이 식물을 키우면서 수질 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멋에서만도 한 해에 60톤 정도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어를 잘 하기 위해서 먹이도 직접 만들고 건물에 자체적으로 수족관까지 만드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일반적인 양어에서 전환해서 해마다 수많은 물고기 치어를 대동강, 보통강, 장자강, 압록강 등 각 강하천에 방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보니까 메기를 많이 기르던데요. 네, 맥이 많이 기릅니다. 예, 양어의 대표적 물고기이죠.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메기를 많이 길렀습니다. 메기는 말이죠. 사료 투입량 대비 고기 생산량이 높고 단기간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아, 가성비가 높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번식력도 왕성하고 또 병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농장, 공장 등에서 많이 기를 것을 권장했는데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강하천에 최근에는 그물을 쳐서 그물우리 양어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좀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그렇군요.